예,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잠시 뒤인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망 범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한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여야도 각오를 다졌는데요. 먼저 여야의 입장 들어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입니다. 국가의 일차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예, 국정감사 잠시 뒤에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여야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를 두 분께서는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내란을 청산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당의 역할을 자임한다, 야당처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난 윤석열 정권의 1060일 동안 상당히 많은 국정의 난맥상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파헤쳐서 어디서부터 무너져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서부터 다시 손을 대서 정상화시켜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계기점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아마도 오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그 증언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가 왜 발생이 되고 나서 지금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복구가 안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23년도에 국가 전산망 복구를 그렇게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밝혀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점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외통위도 좀 주요 관점 사항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의 사망 사건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시는데 당연히 그 부분도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이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 올해 그 1월부터 8월까지 한 330여 건의 그 조난 구조 신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찬대 의원실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그 수백 건이 넘는 기존의 이런 신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급기야는 대학생의 사망이 하는 이런 사건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미중 간의 그 경쟁 관계들이 우리 한국에도 큰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런 관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짚어볼 대목은 있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상임위를 포함해서 오늘 무려 8개의 상임위에서 네. 국정감사 진행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세요? 우선적으로요. 저는 지금의 민주당 그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입법 권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 행정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실력이 없다 보니까 전 정부 탓을 하는 그런 국감을 만든다는 거 봤을 때 참 아쉽습니다. 그 많은 권한이 있는데 책임질 일이 많거든요. 근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작 한다는 게 전 정부 죽이고 전 정부를 비판하는 건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어려운 민생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겠다는 말보다는 오로지 남 탓, 전 정부 탓만 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하는 건 남 탓, 전 정부 탓입니다. 좀 아쉽고, 저는 이번에 국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이게 과연 담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로지 야당과 여당과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거는 끊임없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되풀이되는 내란, 그리고
반미, 그리고 정적 죽이기, 그리고 돈 풀기뿐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해서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탄핵과 특검을 운운하고 급기야 국정감사도 억지로 지금 불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관련해서 유죄를 확정짓기 위해서 재판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판사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배임죄, 그리고 제3자 뇌물죄, 그리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본인의 유죄 판단이 되는 근거를 법 자체를 바꿔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안전합니까? 캄보디아에서요. 20대 대학생이 고문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미성년 유괴 혐의자가 2025년 8월까지만 214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명꼴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미국 관세 관련해서 3,500억 달러 플러스 1,500억 달러까지 퍼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합의서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된 협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최악의 어떤 협상 결과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는 실력이 없으면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야당의 도움을 청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본인의 어떤 능력과 한계를 명확하게 실토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두 분이 전반적인 어쨌든 국감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오늘 8개 상임위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게 대법원 국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영상이 준비가 됐는데 조금 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당초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이 국감에 출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지 않을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여야에서도 공방이 오갔었고, 또 오늘 이 시각까지도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여쭤볼게요. 출석은 하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입장, 원론적인 입장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사위원들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 특히나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감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쉽게도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잠시 멈춰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상권 분립을 무시하셨습니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사법부마저도 발 아래 놓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하에 민주당은 사실상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과잉된, 자제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하는 그런 권력이 사법부를 사실상 겁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만약 대법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응하게 되면 앞으로 수많은 판사들이 국회에 불려나와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 수장으로서 본인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대법원장 어쨌든 출석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출석은 당연히 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삼권 분립을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입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은 출석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도 출석을 해서 인사 말씀을 해왔던 전례를 따르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되고요. 다만 지금 출석해서 인사 말씀만 하시고 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지금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을 통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답변을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개별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을 흐리는 말씀이에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이 지금 그 조일의 대법원장께 저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판결을 했느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들 느끼시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다. 이 부분 문제 삼는 것이고요. 또 직위원 재판부가 왜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70년 넘도록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시켜 줬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이제까지 사법부와의 방침에서 뭔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입법부의 신뢰보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법부의 신뢰 붕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실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국회법 제121조에 보면 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특히 이 국감이라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그 역시 인정을 하신다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라도 오늘의 그 증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해 주실 것을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그 서영교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께서 사실상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법사위에서 황당한 녹취를 틀고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국무총리와 사실상 약속 대련을 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법원장을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했던 그 기본이 뭡니까? 열린 공감 TV에서 얘기했던 믿거나 말거나 코너에서 나왔던 황당한 조작된 녹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급기야 다시 한번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판결 유죄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뭐냐면 너는 죄를 지었는데 100대 맞을래 200대 맞을 때 그것만 안 정해진 겁니다.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참 비극인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633 원칙이 있습니다. 저번 어떤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공표죄 관련해서 그건요. 저번 대선 때입니다. 저번 대선인데 1심이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대표께서 보여주신 침대 축구 화려합니다. 변호인도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패문부재, 이사불명, 갖가지 온갖 법기술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 날짜가 확정됐을 때 민주당에서는 의외로 좋아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셨냐면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중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유죄가 나오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위원 판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위원 판사가 그 구속을 석방하는 데 있어서 날짜를 계산하는 게 이례적으로 시간을 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워낙 엉망입니다. 사실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에 의해서 상급 법원에 갔을 때 그게 파기되거나 먼 훗날에 그게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한 겁니다. 자꾸 민주당에서는 날짜 얘기를 하는데 날짜는 본질적인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공수처가 권한이 없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현 판사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개별 사건에 대한 이렇게 판사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판사 중에 어떻게 보면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어떤 판사가 소신 있게 판결을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막강한 권력을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겁니다.
반론 듣기 전에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 먼저 좀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사위 위원들은 이미 자리에 착석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지금 뭐 간단하게 악수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10시부터 국감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자리에 착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일단은 출석을 했고요. 과연 여기서 인사말만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뭐 증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까지 내놓을지 오늘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일단 현장이 진행이 된 대로 저희도 연결해서 바로 보여드리겠고요. 반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에서 선거법에 대한 633 원칙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 저희 김기흥 대변인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원칙이라면 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진행합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선거법 먼저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았던 사안들이 지금 수십 건 아직까지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럼 대법원은 무엇으로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이 633의 원칙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시킨 사유가 공수처의 내란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공수처의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으로 기소돼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왜 직위원 재판부는 지금까지 재판을 왔다가 20여 차례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예 그 재판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럼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 말씀 자체가 아무런 답변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직위원 재판부도 오늘 출석을 불출석한다고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출석해서 본인이 왜 그때 당시에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대법원이 하나만 더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위원 재판장이 어떤 접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접대 의혹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막상 법원의 직위원 재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그 영장에 대해서 기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